겁나 많은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달러맨 스네이크맨만 기억하시기 있어요. 다 아이디가 어려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오니님, 내공 인정. 달러맨 스네이크맨까지 언급할 정도면 찐 하셨는데 헐크 호간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X세대가 여기 다 모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MG 아니라고 발끈했으나 MG가 아닌 걸 또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손님 오셨는데요.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국장님, 그 카카오 대리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시고 사실 카카오라는 가상의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하루를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어느덧 한국 최다 고용주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뭐 어제 매일경제신문에 그 기사가 났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인력 20만 명으로 한국 1위 고용 사업자가 되나 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20만 명. 예. 그러면 카카오라는 이름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벌써 20만 명에 이른다. 이게 원래는 카카오라는 기업이 처음에 태동했을 때는 사람은 적고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는 회사였는데 그렇죠. 어느덧 고용 집약적인 기업이 됐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플랫폼 기업들이 매출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일자리가 좀 예. 늘어나는군요. 근데 이게 뭐 신규로 20만 명을 새로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대리운전 시장에 있는 일하는 기사들이 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합사들마다 약간 다릅니다. 굉장히 플렉시블한데요. 10만 명에서 30만 명까지 고용을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10만 명에서 30만 명 오차 범위가 이 정도면은 이런 설문조사 결과는 이건 신뢰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쏠림 현상이 실질적으로 통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쿠팡 같은 경우에 명확하게 드러났었죠. 예. 우리 현재까지 전통적으로는 삼성전자가 10만 명 1위죠. 현대자동차가 7만 명. 그다음에 LG전자가 4만 명이랬는데 4만 명을 올 초에 넘었습니다. 쿠팡이. 그래가지고 실제 고용이 3위가 된죠. 카카오가 지난해부터 삼성을 제치고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2년 동안 1위를 했는데 사실 논란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카카오 모빌리티 고용 1등 기업이 될 가능성은 실제로 얼마나 됩니까? 실제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현재 이제 중소기업 적합 업종인지 아닌지를 대리운전 기사 업종을 놓고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되면은 이제 고용 전선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20만 명이 통째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고용 1위 기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걸 피하려고 지금 이제 카카오하고 노조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협약안을 체결을 하게 되면은 고용 전속권을 가지게 되면서 이렇게 협약이 체결되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남은 문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전통적인 고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 전속권 이거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한 업종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A라는 플랫폼을에서 이용하기도 하고 B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업무 자체가 기업을 뛰어넘으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업종이긴 하죠. 그랬을 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업종에 고용 전속권을 주는 거죠. 이게 새로운 형태의 고용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같은 이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지금 국회에서는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까? 3월에 발의돼 가지고 정부가 지금 세게 고용노동부가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이게 주요한 내용은 딱 두 가지 정도입니다. 계약을 할 때 서면 계약서를 체결해야 된다. 그리고 업무를 어떻게 배정하는지 그리고 보수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이걸 갖다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인데 단점도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벌칙 조항이 과태료 500만 원이 최대거든요. 아니 그 큰 회사에서요? 좀 몇 조씩 왔다 갔다 하는 시장에서 네. 그냥 500만 원 물고 말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막 5등, 6등 안에 들어가는 회사인데 그렇죠. 이게 돈으로 해결하는 게 법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기업들이 그 쇳길을 찾아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방법 말고요. 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용주 그리고 노동자 간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플랫폼 기업하고 종사자 사이에 조금 더 끈끈한 연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뭐 지금 유럽 의회나 아니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을 했던 AB5라는 법이 있는데 AB5. 예. 이게 이제 노동자성이 그 기업에 있냐 없냐라는 걸 입증 책임을 기업에게 지도록 해가지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화돼 가지고 일단 플랫폼 노동자들을 전부 다 노동자성이 있다라고 그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그런 법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 우리하고는 질서가 다르네요. 우리는 지난해 보면은 소송에서 일부 라이더들이 그렇죠.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본인들이 이걸 입증해야 됐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역으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왜 아닌지를 이쪽이 입증을 해야 예, 되는 기업이 거군요.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일견 타당한 것 같은데 사실 법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힘의 균형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기업이니까요. 그렇죠. 우리 의료소송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늘 정보 불균형을 이야기하는데 현실적인 화력을 생각하면 이런 것도 고려해 볼 네. 만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관련해서 다양한 입법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시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국장님? 뭐 일단 법안은 제가 볼 때는 통과는 될 것 같은데 미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추후 보완 입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도 이제 캐파가 커진 만큼 사회적 네. 책임도 좀 져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는 게 최근에 플랫폼 기업들이 변호사들을 마구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자, 이게 이제 변호사. 새로운 네. 시대에 맞는 고용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선의의 그 변호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요걸 조금 들어먹었던 게 고용은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고용 3위 인근은 명확한 숫자입니다. 숫자인데 그런데 다니는 노동자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뭐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보면 네. 퇴사율이 1년에 76%가 넘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들쭉날쭉한 거죠. 전체의 8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하잖아요. 네. 초단기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고용 구조는 어딘지 모르게 좀 어색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왜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가 필요할까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되네요. 저희도 더 많은 고민 그리고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돌아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